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자동차 시장에 몇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BMW가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를 앞으로 채용해서 차사의 전기차에 싣겠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주행거리도 그래도 비용도 절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테슬라 방식의 4680과 같은 규격인지 탭리스트 방식인지 아니면 다른 독자적인 규격인지 또 두 가지 높이로 만든다고 하는데 4680 표준 규격과 이 4680이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M3라든지 뭐 컨버터블 그 외 BMW에서 스포츠성을 좀 강조한 모델들, 전고가 낮은 모델들을 만들기가 좀 곤란하니까 뭐 4660이나 4670으로 약간 높이를 낮춘 그 규격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높이를 두 가지 규격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테슬라와 같은 형태로 탭리스트로 개발이 되는 건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6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6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름 BMW가 지금까지 배터리를 규격품으로 그 전기차에 실으면서 배터리 협체와 함께 배터리의 소재라든지 배터리 밀도 또 배터리 형식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해서 써오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BMW i3 2013년도에 처음 출시돼서 화제가 됐었던 이 순수 전기차, 여기에는 이제 삼성 SDI와 함께 셀을 개선을 해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개선을 해서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소 단위에서 다 했던 규격으로 보면 6번째 규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터리를 직접 설계해서 생산해서 탑재한 내재화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BMW가 뭐 몇 세대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뭐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뭐 6세대다라는 워딩이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브 에너지 그리고 CATL 이 두 곳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앞으로 기가팩토리를 두 곳을 만들어서 20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이 워딩들이 보면은 명확한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격에 어떤 기술이 사용됐고 테슬라의 4680과는 이게 같은지 다른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얼마를 투자해서 몇 년도에 어떻게 낼 것인지 두 개의 높이라 그러면 이게 4680과 또 나머지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모델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가격은 1kWh당 얼마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단순히 뭐 50% 비용 절감에 에너지 밀도 높이고 자 이렇게 쭉 아웃라인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미래 전략을 발표를 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이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이게 실현 단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내재화를 통해서 EV 시장의 수요 확대의 해법을 찾아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것임을 업체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협의를 했다. 아직은 이제 그 정도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BMW 뭐 아시다시피 올리버 집세 회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연차 더 팔게 해주세요 하고 해서 거의 뭐 촉대 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벤츠에서도 내연 자동차 수요만 있다 그러면 V8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 있다. 사실 V8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연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그러면 2030년 이후에도 V8 신제품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뭐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주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유럽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그리고 환경 문제와 맞닥뜨려서 전기차, 전동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의 전환을 추구해왔던 정책과는 사실 굉장히 반하는 거죠. 뭐 내연 자동차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력했던 다운사이징 그 다운사이징의 가장 효과적인 4기통 엔진의 효율을 높이고 여기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곁들여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있는데 8기통을
고집한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대배기량 엔진에서 그 효율과 가치 그리고 뭐 내구성, 공학적인 완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다분히 이기적인 결정인 거죠. 어쨌든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BMW가 앞으로 EV 시대를 견인하는 듯한 새로운 규격의 배터리 규격을 채택하고 그걸 내재화를 해서 기가팩토리를 건설을 해서 적극적으로 EV 시장의 가장 핵심인 배터리를 견인해 나가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니까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뭐 앞으로 EV에 올인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적당히 내연 자동차를 판매를 하면서 상황에 맞게 또 시장의 흐름에 맞게 뭐 편승을 해서 EV 쪽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건지 좀 혼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앞으로의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을 견인하는 프론티어로서 입지를 구축하려면 총력을 기울이고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렇게 4분오열된 상황에서 이 장밋빛 전망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달콤한 어떤 그 언론의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면 이거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나? 과연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어서 전력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BMW 내부에서 그룹에서 총력을 다해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만한 의지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어쨌든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4680 배터리가 BMW에서 어떻게 녹여져서 내재화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뭐 2025년도쯤에 이제 효과가 날 것이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D4가 국내에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ID4도 저희가 아우디 Q4 e-tron 똑같습니다. 별로 상품성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건 저희 생각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뭐 평점이 훨씬 더 형편없이 eGMP 기반의 아이오닉 5, EV6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독일 내의 주요 자동차 미디어들, 또 평론가들이 너무 올드하다. 그리고 시대에 약간 뒤처져 보인다. 그 상품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또 폭스바겐 그룹이 상징하고 있는 그 상징성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전기차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ID3, ID4를 이렇게 냉철하게 아주 상품성에 있어서 올드하다,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뭐 그 상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비교를 해보고 시승을 해보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져보지 않아도 이건 좀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상품적인 가치에서는 많이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한 건 이 폭스바겐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MEB 플랫폼을 앞으로 2024년을 끝으로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이제 SSP를 통합을 해서 아예 지금 ID4, ID3, Q4, e-tron 뭐 이런 라인업들 기존의 MQB를 적당히 수정해서 MEB라는 대중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전기차 후륜 기반의 전기차 플랫폼인데 요거를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음 모델에서부터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폭스바겐에서도 이걸로 경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분명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그 시승기를 통해서 뭐 동력 성능 부분이라든지 뭐 가속력 이런 것들에서도 실제로 차이를 많이 내고 있고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175kW 최대 속도가 175kW 지원을 하는데 이게 eGMP 350kW의 딱 절반이죠. 동시대에 나왔는데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충전 속도에서 절반 스펙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굉장히 경쟁력이 저하되는 단점입니다. 전기차는 충전이 빨라야지만
일상적으로 A2B용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적어요. 물론 충전 인프라가 없게 되면 아무리 충전 속도를 빨리 하게 되더라도 그 이점을 지금 뭐 충분히 누릴 수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으나 어쨌든 뭐 고속도로 거점이든 어디든 초고속 충전소를 통해서 뭐 17분, 18분 내에 80%까지 충전을 이용할 수 있는 차와 지금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는 175kW까지가 이제 최고속 충전의 최고 속도인데 실제로 충전기를 물려보면 평균 속도가 115kW로 충전 정화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1분 정도 300kW 아이오닉-T에 해당하는 초고속 충전기를 물리면 31분에서 1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스펙으로는 사실 경쟁하기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거는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생제 동시에 효율도 떨어진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전비 운영에 있어서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특정 구간에서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통해서 먼 거리를 한 번에 가는 것 정도는 별 차이가 없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시내에서 반복적으로 회생제동을 하거나 다양한 환경에서 전비 운영을 했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이 유리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고속 충전할 때 열이 많이 나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발열 대비가 잘 돼 있으면 배터리의 수명 그리고 안전성, 화재 위험성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 이 배터리에 빠르게 충전되고 배터리가 열을 잘 제어하고 배터리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잘 동작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ICCU 같은 통합형 모듈을 통해서 온보드 차저, 로볼테이지, DC-DC 컨버터, V2L까지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D4 같은 경우에는 V2L을 지원을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냐면 외부 인버터를 구입하면 이걸 외부 인버터 연결해서 지금 뭐 다른 전기차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급조해서 안에 그 파워 모듈을 통해서 문제없이 고용량의 전력을 순수 정연파로 빼서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폼에서 지원하지 않는 원래부터 고안되지 않는 기획되지 않은 기능들을 그냥 급조해서 다른 경쟁사들도 하고 중국차들도 V2L 많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당분간 아쉽지만 쓸 수 있게 해주는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공간 활용도 이게 4.6m가 좀 안 되는데 한 4580 정도 되는 전장인데 휠베이스가 2771이래요. 그러니까 2.8m가 안 됩니다. 그런데 EV6는 2.9m, i5로 3m, 실내 공간이 훨씬 넓죠. 뭐 테슬라 모델 3, 모델 Y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대비 실내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는 기존의 MQB 플랫폼에서 전기차에 맞게 필요 없는 내연 자동차의 부품을 걷어내고 그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전기차를 위해서 전용으로 고려된 플랫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성능적인 부분, 공간 활용성 부분, 배터리 부분, 충전, 회생제동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어느 한 부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는데 가격은 뭐 비슷해요. 하나 앞서는 것은 이제 폭스바겐의 네임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필요 없고 나머지 다 괜찮고 다 떨어져도 되는데 폭스바겐 나 그 배지만 하나 있으면 돼 하시는 분이라면 뭐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본인의 돈을 지불하셔서 하는 거니까 저희 말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도 잘했으니까 뭐 겉으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 저희가 아무리 전기차가 겉으로 보여지고 스펙에서 수치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구입하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규격에 맞게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과 전혀 다른 설계로 전기전자에 맞는 가치를 보여주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좋으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냉철하게 뭐 이런저런 기존에 해왔던 선입견들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이 전기차가 담고 있는 실질적인 가격 대비 가치 이런 데 주목을 하셔서 평가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은 상품을 보다 장시간 만족하면서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앞으로 이 MEB 플랫폼으로 계속 지속해서 신차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점들 경쟁력이 가격 대비나 최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 비해서
골고루 다 떨어진다. 이거 앞서거니 뒷서거니가 아니라 골고루 다 떨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폭스바겐의 신뢰성, 뭐 폭스바겐의 브랜드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구입하셔야 되는 차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정크 덴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